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횡령 배임 관련 사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자, 원칙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도 기업 내부의 근무자나 또는 임원들의 탈법 행위로 인해서 횡령죄, 배임죄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이 주로 관할하고 있는 인천시, 또 김포시, 부천시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경찰들이 이제 감당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이제 부패 범죄나 횡령죄, 배임죄 사건들로 발생하고 있죠. 예, 부천 지원을 포함해 인천지방법원에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만큼 인천 등의 지역에서 부패,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횡령죄나 배임죄와 관련된 뉴스 보도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이런 범죄가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난 2022년은 유난히 횡령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네. 시총 2조 원 규모의 상장사에서 2,200억 대의 횡령 사고, 예. 시중 4대 은행에 잇단 수백억 단위의 횡령,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수차례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이어진 끝에 이미 다물어지지 않는 기하말 수준의 횡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네네. 지난해는 횡령 배임 단일 사건의 금액이 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예. 아시아나항공이 3,871억 원으로 가장 컸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롯데 하이마트 1,767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횡령죄나 배임죄 사건이 터지게 되면 기업이 이제 피해자가 되잖아요. 횡령 배임 행위가 드러났을 때 이 피해자인 기업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임직원들이 횡령 배임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네. 먼저 기업 내 자체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혐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즉각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즉각적으로 해도 됩니다. 네네. 이러한 대기 발령 내지 직위 해제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 과거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기업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계속하던 업무에 손을 못 대게끔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으로는 피혐의자에게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그래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예. 횡령 및 반환 행위를 거부해야 하는데요.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불법 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 행위를 하려는 의도 자체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예.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회사와 임직원 사이의 신임관계, 그것을 위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회사 내부의 이제 취업 규칙이나 업무 규칙 같은 것들을 위반한 것들도 이제 감찰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또 법무팀이나 감사팀이 있다면 그게 맡겨서 할 텐데 그런 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 기업 내 법무팀과 감사팀이 존재한다면 네. 자체 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 자체가 없다면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맡겨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 있는 기업이 내부 조직이 없다고 한다면 이 횡령 배임 사안 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횡령 배임 등 이런 기업 내부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조력을 해줄 수가 있나요? 네, 변호사는 전 과정에 걸쳐서 적절한 조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먼저 횡령배임 행위를 단순 정황을 넘어 혐의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네네. 먼저 당사자인 피혐의자로부터 최초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 기업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경위서를 받아 확보하고 나아가 피혐의자와 함께 근무를 했거나 같은 팀 소속 다른 임직원들의 추가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위서나 진술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협조하지 않으면 예.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은 추가적인 어떤 형사 고발 절차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증거를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피혐의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장소의 CCTV, 예. 피혐의자가 관리하였던 기업의 계좌나 문건 등을 모두 확보하는 한편 네. 피혐의자의 개인 계좌 내역도 동의를 받아서 예. 소명자료 명목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자 진술과 관련해서 이제 면담이나 면담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신문, 문답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걸 남겨놔야 됩니까? 예, 꼭 문서 형태로 남겨놔야 추후 있을 징계 절차나 형사상 고소에 있어서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녹음과 관련돼서도 녹음을 해도 될까요? 예, 녹음은 대화의 참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예. 충분히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없고 다만 민사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비위와 관련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이것을 녹음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동의를 구했고 조사 과정에서 녹음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또는 형사 책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순순히 협조도 안 하고 녹음도 다 했는데 증거 관계에 대한 게 석연치 않게 정리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비위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할 때 수사기관의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 네네. 피혐의자가 기업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 결국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압수수색 내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하여야만 피혐의자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횡령배임의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 이외에도 추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인멸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상황과 절차에 맞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횡령배임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이기 때문에 또는 대외적인 신인도를 고려해서 이걸 이제 내부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이 임직원들에게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면밀한 조사를 통해 피혐의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칼자루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예. 피혐의자를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선에서 종결할 수도 있고 예. 추가로 수사기관의 고소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해당 관련자의 처리와 관련해 예.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예. 회사 내부 처리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네네. 나아가 기업이 피혐의자로부터 당장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사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나 공정증서 등을 받아둔다면 대표자의 배임, 감사자의 배임 문제를 조금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피해자인 기업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예, 특히나 재산범죄의 경우 정리해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요. 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